안녕하세요. 비유성형외과 정진우 원장입니다. 사람마다 눈 모양이 각자 다 다르고 다양하듯이 코 모양도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다양한 코 모양별로 어떻게 수술을 해야 성공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코 모양은 크게 낮은 코, 그리고 복코, 그다음 매부리 코, 그리고 짧은 코와 긴 코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낮은 코는 보통 동양인들에서 많이 보이는 코인데, 콧대를 이루고 있는 코뼈도 코 끝을 이루고 있는 연골도 작게 발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개방형 접근법을 이용해서 코 안쪽의 모양을 눈으로 보면서 직접 수술을 하게 됩니다. 콧대에는 실리콘 보형물이 들어가게 되고, 코끝을 세우는 방법은 비중격 연장술이나 비주 지주 이식, 또 중첩 이식,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코끝의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코끝의 모양을 만드는 연골의 종류는 비중격 연골을 사용할 수도 있고, 본인의 자가 늑연골이나 기증 늑연골, 또 자가 진피, 인공 진피, 귀연골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먹코, 복코 같은 경우에는 코끝의 피부가 두꺼운 경우, 코끝을 이루고 있는 날개 연골이 많이 발달해서 넓거나 벌어져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코끝의 피부가 두껍거나 피하 지방이 많은 경우에는 피부를 최대한 얇게 만들어준 다음에 코끝을 세우는 수술을 하게 된다면 복코의 크기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연골이 많이 발달해서 발생한 복코 같은 경우에도 코끝을 이루고 있는 날개 연골을 과한 부분은 절제를 할 수도 있고, 또 벌어져 있는 부분은 실로 묶어줘서 모아주는 효과를 나타내면 복코의 느낌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콧볼이 넓어서 복코의 느낌이 나는 경우에는 콧볼 축소술을 같이 시행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매부리 코는 먼저 전체적으로 높고 코끝도 높은 상태에서 매부리만 있는 경우, 또 코는 전체적으로 낮으면서 매부리가 발달한 경우, 그리고 매부리가 굉장히 심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콧대가 굉장히 높고 코끝도 높은데 매부리만 살짝 있는 경우는 매부리만 살살 갈든지 매부리 절제술을 통해서 콧대 라인을 매끄럽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절골술도 추가적으로 해서 콧대 라인을 조금 더 얄쌍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코가 낮지만 매부리가 있는 경우에는 매부리를 최대한 평탄하게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실리콘을 얹어서 콧대를 더 살아나게 하고, 코끝은 비중격 연장술이나 비주 지주 이식, 이런 많은 연골들을 통해서 코끝도 높여주면 원하는 라인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 매부리가 굉장히 심한 분들은 매부리 절제술을 한 다음에 가측 절골술과 내측 절골술 모두 시행해서 코뼈를 최대한 좁게 만드는 수술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짧은 코를 확실히 아는 방법은 비순각을 보면 되는데요. 보통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95도에서 105도 정도를 이상적으로 보고, 남성분들은 90도에서 95도 정도, 이 정도를 이상적인 비순각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코끝이 조금 들려있는 경우, 이 경우를 보통 짧은 코라고 우리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짧은 코는 코끝이 전체적으로 짧은 경우와 코끝이 짧으면서 코 날개도 같이 짧은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코끝이 전체적으로 짧은 경우에는 개방형 접근법을 이용합니다. 전체적으로 박리를 다 하고 최대한 연골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 코끝에 이루고 있는 날개 연골을 최대한 아래로 내리고, 비중격 연골과 날개 연골 사이에 연골을 삽입해서 고정을 시키면 코끝이 많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 다음 코 날개 연골이 같이 짧아진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코 날개 연골과 상외측 연골을 박리를 광범위하게 시행을 해서 날개 연골이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한 다음에 상외측 연골과 날개 연골 사이에 연골을 넣거나, 코 날개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코 날개에 직접 연골을 넣어서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긴 코는 코끝이 많이 처져 있어서 콧대의 시작점부터 코끝까지 거리가 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개방형 접근법을 통해서 날개 연골을 다시 위쪽으로 올리고 고정을 해야 되고요. 또한 날개 연골이 과하게 발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요 없는 부분을 절제를 해서 좀 짧게 만드는 경우가 필요하겠습니다. 화살코는 긴 코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고요. 비주가 조금 들어가 있고 코끝만 많이 처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비주 부분을 강화를 시켜서 비주를 내리는 수술도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비중격 연골이 많이 발달돼서 아래쪽까지 많이 길어진 상태의 긴 코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중격에 과하게 내려온 부분, 그 부분을 절제를 해서 코를 짧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중격에 붙어있는 근육이 이런 코끝을 내리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긴 코 수술을 할 때 비중격 연골의 박리를 광범위하게 해서 근육의 작용을 절개를 해서 막아준다면 이런 코끝이 다시 내려가는 것을 최대한 막아줄 수 있습니다. 가장 수술하기 까다로운 코 유형이 있다는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수술하기 어려운 코는 물론 수술이 다 어렵긴 하지만 짧은 코가 가장 조금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코끝도 많이 아래쪽으로 내려줘야 되는 동시에 콧대도 올려줘야 되고 앞으로 코끝도 많이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연골의 양도 많고 또 늘어나야 되는 피부의 양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장 까다로운 수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가장 쉬운 유형인가요? 가장 쉬운 유형은 콧대나 코끝도 굉장히 높으면서 매부리만 살짝 있는 경우, 매부리 해결만을 원하는 환자, 그리고 코끝만 세우고 싶은 환자,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은 간단한 술기들만 있기 때문에 수술이 조금 쉬운 편인 것 같습니다. 매부리만 깎는 경우에는 개방형 접근법 말고 코 안쪽에만 절개를 넣어서 매부리만 살살 갈아내거나 또 매부리만 절제를 해내거나 이런 경우의 수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골이나 갈았을 때 뼈 조각이나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비절개로 하더라도 안쪽을 충분히 박리를 다 하고 수술 중간중간에 물로 씻어내는 일도 많이 하기 때문에 뼈가루가 많이 남아있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네, 오늘은 코 모양별로 어떤 수술을 시행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꼭 수술 전에 성형외과 전문의와 세밀한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현재 어떤 코 모양인지 또 자기가 원하는 코가 어떤 코인지 원하는 높이나 원하는 라인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상의를 한 다음에 수술을 하면 좋겠습니다.